1482년 프랑스 파리, 바보들의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가장 못생긴 사람을 뽑는 행사인데요. 여러분이 압도적인 1등으로 당선되어 조롱받고 있다고 상상해봅시다. 그런데 이때 예쁜 여자 혹은 잘생긴 남자가 나타나 괜찮아요? 하며 물을 건넨다면 어떨까요? 당연히 감동하고 반할 수밖에 없겠죠. 콰지모도 또한 그랬습니다. 대성당의 종직이 곱축 콰지모도.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경멸했지만 에스메랄다는 인간적으로 대해주었고 콰지모도는 자연스럽게 그녀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의 경쟁자가 있었으니 노트르담 대성당의 주교 프롤로입니다. 대성당 앞에 버려졌던 콰지모도를 거두어준 남자로 콰지모도에게는 아버지 같은 사람이에요. 프롤로는 평생 성직자로 살았지만 에스메랄다를 본 순간 반드시 내 여자로 만들겠다는 욕망을 품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에스메랄다가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잘생긴 근위대장 페비스였죠.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롤로는 질투심으로 활을 타오릅니다. 마침 에스메랄다와 페비스가 단둘이 있는 순간을 목격하게 되자 프롤로는 칼로 페비스의 등을 찌른 뒤 도망칩니다. 그런데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건 프롤로가 아닙니다. 네, 에스메랄다가 누명을 쓰게 돼요. 그 당시는 마녀 사냥이 한창이던 때라 에스메랄다는 잔인한 고문 끝에 결국 거짓 자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죠. 이 순간을 기다렸던 프롤로가 말합니다. 나를 받아들이면 살려주겠다. 하지만 에스메랄다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너랑 사귀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뜻이었죠. 정말 에스메랄다가 교수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콰지모도는 짱녀 구출 작전을 펼칩니다. 에스메랄다가 처형대로 이동되던 순간 콰지모도는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 에스메랄다를 번쩍 안고 성당 안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외쳤죠. 이곳은 성역이다. 당시에는 성역을 선언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권한이 있었습니다. 즉, 성당 안에서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평생 성당 안에 갇혀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프롤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마녀 때문에 성당이 더러워지고 있다. 프롤로는 군중을 선동하고 군대를 동원했습니다. 기어코 에스메랄다를 처형대에 세운 뒤 두 남자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로 꼭대기에 서서 에스메랄다가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그녀의 숨이 끊어지는 순간 프롤로는 웃음을 터뜨렸고 콰지모도는 이성의 끈을 놓아버립니다. 그리고 프롤로를 성당 아래로 밀어뜨리죠. 이 작품의 결말은 에스메랄다의 무덤에서 벌어지는 기묘한 사건으로 마무리됩니다. 등이 굽은 남자의 백골 콰지모도 에스메랄다의 유해를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는데 요거를 치우려 손을 대는 순간 뼈가 부서지고 먼지가 되어 사라졌죠. 타락한 성직자가 등장하고 마녀 사냥을 언급하는 꽤 파격적인 스토리죠. 지금부터는 어떻게 이런 작품이 나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종교적 권위와 타락. 작중 배경은 15세기 파리입니다. 계급제도가 뚜렷했던 중세 후반부로 귀족, 성직자, 평민 간의 불평등이 심각했죠. 이에 따라 종교적 권위도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빅토르는 노트르담 대성당을 통해 종교 지도층의 부패와 위선을 비판했습니다. 2. 사회적 소외와 편견. 콰지모도는 못생기고 등이 굽었다는 이유로 놀림당하고 에스메랄다는 집시라며 마녀 취급을 당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사회로부터 소외된 인물이죠. 특히 사람들은 콰지모도를 괴물이라고 부르며 조롱하지만 진짜 괴물은 콰지모도를 놀리고 학대한 사람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3. 노트르담 대성당의 영속성. 빅토르는 왜 마지막 장면에서 콰지모도의 유골이 사라지도록 설정했을까요? 작중에서 노트르담 대성당은 수백 년 동안 같은 자리에 서서 수많은 인간의 비극과 희망을 지켜본 존재입니다. 단순한 건축물이 아닌 역사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콰지모도와 에스메랄다의 사랑, 프롤로의 욕망과 집착 등 인간의 감정은 격렬하지만 결국 대성당이라는 시간의 흐름 앞에 모두 사라지고 대성당만이 인간의 이야기를 기억하는 존재로 남습니다. 실제로 소설이 출간된 후 건축물의 역사성을 인식하면서 곧이 건축물 보존 운동이 확산되었고 노트르담 대성당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도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파리의 노트르담을 분석해보았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